안녕하세요. 긍정의 씨앗을 심는 그레쌤 정유진입니다. 월간교육계획안과 주간교육계획안을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유선택활동과 대소집단활동에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는 자유선택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는 대소집단활동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소집단 활동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선택 활동에 유아가 몰입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고 아이들이 더 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교사는 대집단 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자유놀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겼고, 또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부담감도 가지게 되었어요. 오전 내내 자유선택 활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들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를 하신 것 같아요.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지원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이 줄어든 대신에 지금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유아의 놀이나 흥미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없는데 대소집단 활동을 계획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아마도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간교육계획안을 짜야 할지, 아니면 월간교육계획안을 짜야 할지, 아니면 사후 안내문을 써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안의 종류를 선생님들이 결정하기 전에 대소집단 활동에 대한 계획, 그리고 방법, 유형 등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계획할 수 있는 대소집단 활동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교사가 계획과 실행을 모두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교사가 계획을 했다고 할지라도 논리적 요인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리적 요인이란 유아가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고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 그리고 놀이가 과정 지향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아가 몰입을 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놀이 2017, 2018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수박과 관련지어 교사는 수박씨를 찾아라와 수박 컬링을 계획했습니다. 이 놀이를 할 때 유아가 놀이 규칙을 바꿔보거나 자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 요인을 반영한 부분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책을 참고해 주세요. 작은 변화도 시작이 중요하고 고민할수록 변화의 폭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아의 흥미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던 중에 대집단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한다거나, 또는 자유선택활동 평가 시간에 유아가 자신의 놀이를 소개할 때 다른 유아들이 흥미를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과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대집단 활동으로 다같이 함께 놀이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잘 이루어지다가 자연스럽게 소집단에서 또는 대집단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집단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놀이가 계속되고 놀이가 확장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관련된 놀이를 하던 중 종이컵으로 수박을 만든 친구가 있었어요. 자유선택활동 평가 시간에 이 수박을 소개해 주니까 다른 아이들도 흥미를 보였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 보니 수박 볼링이나 수박 종이컵 맞히기 등 다양한 놀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교사는 수박의 유아의 흥미가 높아진 것을 느꼈고 다음 주 주제를 수박으로 정해서 아이들과 하고 싶은 놀이를 정해보았어요. 수박과 관련해서 아이들은 수박 축구공 놀이, 수박 빨리 먹기, 수박씨 멀리 뱉기, 수박 껍질로 만들기 등 이런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유아가 하고 싶은 놀이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가 유아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을 믿고 지지해 준다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 되면 더욱더 많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잘 보내신다면 아이들의 놀이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믿고 한번 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이를 정할 때에는 주제 선정도 중요합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제는 유아에게 친숙하고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나 유아가 흥미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계절과 관련된 내용은 유아의 일상생활과 경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놀이가 많이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외에도 가족이라든가 동물 또는 공룡, 팽이, 딱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제를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놀이, 여름 자유놀이 주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여름과 관련해서 물놀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놀이나 수박놀이 이런 식으로 하위 내용을 주제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장학습이나 행사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나 시장을 다녀왔다면 주제로 영화관 놀이, 시장 놀이 계획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달에 선거가 계획되어 있다면 선거놀이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 선정이 잘 되면 아이들의 놀이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놀이를 계획하는 시기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교육계획안이 월요일에 나간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 전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유아가 흥미를 보이는 경우, 그래서 그 경우가 확장된 경우에 놀이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시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아의 흥미가 지속될 때도 있지만 금세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열심히 놀이를 준비하는 사이에 아이들의 흥미는 이미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계획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교사의 계획을 최소화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놔두시고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집단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가 계획한 놀이를 반영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놀이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가 흥미를 보이는 놀이가 있다면 그것들을 대집단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그 활동을 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유아의 흥미가 지속된다면 교육 계획안에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제를 선정할 때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유아의 흥미와 친숙하고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주제를 세분화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장학습이나 행사와 관련돼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꼭 아이들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지원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간 교육 계획안과 주간 교육 계획안 예시를 각각 3개씩 보여드리고요. 거기다가 사후 안내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레쌤TV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